자, 그럼 지금부터 카자흐스탄 티벳대학교 방찬영 총장님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찬영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 방 총장님을 환영하는 뜻에서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이진환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제가 여기를 맡은 지 4개월 됐는데 이렇게 시끌벅적한 건 처음입니다. 방찬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환영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총장님과 모든 여러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원이 신년을 맞아 첫 번째로 하는 학술 행사가 카자흐스탄 티벳대학교 창설자이자 총장이신 방찬영 선생님을 모시고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찬영 총장님은 소개서에 나온 것처럼 전부 드렸습니다. 과거 동북권 체제 변혁기에 구소련을 비롯해 중국 및 사회주의 국가군의 경제개혁을 전문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게 한 국제적인 인물이자 대학자이십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전 경제고문 및 경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2번에 걸쳐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최고 명문대학으로 자리잡은 티벳대학교를 세우시고 카자흐스탄 교육 운영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교육 훈장도 받으셨습니다. 그 밖에 코르바조프 대통령, 부시 대통령, 마가릿 대처 영국 총리 등 다양한 세계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아태위원회 위원장 김영순 비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나 경제개혁에 대한 자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올바른 미래에 대한 제언을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도전,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이 매봉 출판사를 통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 나아가 동북아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 내정도 지금 매우 불안정합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 총장님 강연을 계기로 고대 아연의 새로 만드는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의 티벳대학교 및 티벳대학교 부설 북한연구소와 같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으시고.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는 네. 제가 해피하면은 여러분이 주먹을 들면서 유이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해피! 하나, 둘, 셋.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 또 지금 최근 또 이게 카자흐스탄이 아주 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질문과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가지고 나눠주는 소개서가 있지만은 방찬영 총장님들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방찬영 총장님은 경제학 박사고 티벳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이십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전 경제고문 경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과장 아시아 문제 연구소 소장을 하시고 UCLA에서 또 교수를 하시고 한양대학교 초빙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해대학교 부설 북한전략연구소 창설자겸 원장이시고 또 경제개혁을 주도한 공로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1994년 또 재상에 이렇게 두 차례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키메대학이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정황아시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을 기여한 공로로 최고 교육훈장을 또 수여하셨습니다. 그 외 소련 학술원 국동문제연구소 명예박사, 또 중국 국경수로대학교 국경사범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시고 앞서 우리 원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고르바초프 대통령, 조지 부시, 마그렛 대처, 리 콴유, 제임스 베이커, 보리스 옐친, 또 북한의 김용순 비서들을 들어가십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서 특히 동북권, 북한 변화, 경제개혁에 관한 아주 소중한 자문을 하셨습니다. 총장님은 이제 곧 금강 책이 나오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도전,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비롯해서 10여 권이 넘는 다수의 서적과 또 많은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총장님 소개를 끝나고 바로 총장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 강사로서의 그 프리빌리지를 제가 인보케이션 다시 얘기해서 이용해서 제가 저는 마스크를 벗기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셔서 아니 됐습니다. 우선 불이 넘치는 그 소개를 해주신 남광규 우리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이진환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오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북한문제연구소의 우리 이진환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같이 정식 리서치 펠로우로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초청을 받는 그런 기회가 돼서 사실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몇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우리 남성훈 교수님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중요직도 맡고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그 북한 문제 전략연구소에 오셔서 그때 우리가 6개국이 참여를 해서 한국 대표로 오셔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시고 그 강연도 하신 우리 집에도 오셨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남성훈 교수님 와 계시고 또 제가 책을 쓰면서 많이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제가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던 대사분 두 분이 와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양태규 대사님, 그리고 박동실 대사님. 박동실 대사님은 일리노이에서 아시아과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미시간 대학에서 LLM을 해서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 하면은 고려 대학이 나으신 아주 참 디스tinguished 그러니까 고명하신 대사님 외교관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호위해달라고 해서 오늘 두 친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담도 몇 가지 왜 되도록이면 진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남성 원장님 얘기가 도대체 카자흐스탄이 어떻게 돌아가며 오늘 사실은 카자흐스탄 문제가 더 재미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저를 초청하고 카자흐스탄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그 소요 사태를 자세히 읽어보고
연구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카자흐스탄을 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5개국의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활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해서 개인 소득이 다 10배 이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절바이브 대통령이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10,000가 개인 소득이 $10,000가 넘는 그런 국가를 구성했는데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 경제로 환원해서 중국도 봅니다. 하면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70%나 80% 사람들은 개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기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그에 편승하지 못한 20% 내지 30%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응당히 받아야 될 그런 혜택을 소외돼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 30% 됩니다. 그런데 유류 사태, 유류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중앙아시아에는 다 페나틱, 아주 어떻게 보면 정교도적인 그런 무슬림들이 있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보수적인 그 사람들은 통치 모든 권력 구조가 종교에 의해서 정치가 다시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터키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체포되거나 도망갔는데 그분들이 해외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이락이나 이런 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시 파키스탄 이런 데서 침투해서 그래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아마 남 박사님이나 우리 원장님께서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절바이브 대통령이 제가 갔을 때 89년서부터 같이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2018년 19년도에 자기가 난 간두겠다. 내가 그다음 만나서 자기가 간두겠다. 그리고 토카예비가 내기였는데 완전히 정권 이양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원화돼서 너 가서 국가수반으로서 정치를 하되 뒤에서 실권자로서 권력을 잡고 시큐리티 그를 한 거는 사실은 나절바이브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썼느냐? 제가 이거 뭐 10번 많이 만났죠. 친한 친구인데 그게 이제 비서실장하니까 갈 때마다 그 메스머브가 통역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총리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나절바이브 대통령이 나가면서 야 너 내가 믿으니까 내가 KGB의 장을 맡아라. KGB의 장을 맡으면서 토카예브는 한국말로는 그게 윈도우 드레싱하는 강화담이라고 합니까? 꼭두가시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이원제로 그러니까 토카예브가 나를 초청하겠다 하면서도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어떤 입김을 생각해서 초청도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번 소요 테스트가 나니까 나절바이브 대통령하고 저분은 수백 시간을 뭐 같이 보내고 뭐 여러 나라를 한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러시아도 소련도 수십 번을 드나들고 다 알죠. 야 카자흐스탄이 살 수 있는 거는 절대로 편중에서 이 소련이 지금 러시아입니다만 푸틴의 그쪽으로 기울어도 안 된다. 미국의 기울어도 안 되니까 등거리를 해서 밸런싱 액트를 해서 지금까지 중간을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카예브가 이거 단절고리를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나절바이브의 그 입김을 제거하고 제가 명실공히 통수권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메스모브를 쳤 겁니다. 그리고 티무르라고 하는 사위니까 딸의 남편도 다 친 겁니다. 가두면서 러시아 군대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를 불러들여서 치안을 확보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나와서 협상을 하지 말라. 반도들이 투항을 하면은 다 쏴 죽여라. 그렇게 공개연하게 나와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시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귀추가 그래서 제가 벌써 5일 전에 제가 이 문제가 일어나서 듣자마자 한 것이 카자흐스탄에 국내 교수도 있습니다만 석학 교수들, 미국 교수, 영국 교수들한테 5만 달러를 내놓을 테니까 이거를 비밀리에 어떻게 이 쿠데타라고 할까 이런 거 소요 사태가 앞으로 경제 발전, 사회 정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냐, 어떻게 토카예브가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토카예브가 몇 년을 어떤 식으로 그 진전 동향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었어요. terms of reference. 이걸 해서 4명 내지 5명을 차출을 해서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명체 해가지고 이제 뭐 플라스에서 저희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한 교수님 해가지고 이걸 해서 같이 해서 비밀리에 내가 그걸 알아야 앞으로 키맵에 대한 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키맵이 왜 키맵 대학의 교수 월급은 10배가 넘어요. 한국 교수의 퍼체싱 파워를 하면은 우리 남성 교수의 월급의 2배, 3배를 준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수 뭐 있지만 다 7만 달러 받으면은 한 5만 달러는 세이빙이 돼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런 대학이 카자흐스탄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라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분기도 많아요. 지금은 돈 이렇게 셋어사이드 돈만도 한 600만 달러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그냥 와서 다 훔치고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 우리 남 교수님 그 문제를 좀 가지고 왜 그것이 이제 러시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왜 무슨 거를 의미하느냐?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 경제로 환원해서 중국이든 카자흐스탄이든 러시아든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은 대단히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만일 이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끝나면서 제가 말씀을 단언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과 유혈극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하면 나잘바이 대통령 참전해서 사람들이 다 부패에 대해서 무슨 불만해가지고 일어났다. 그거는 카자흐스탄을 제대로 모르는 피상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이제 이걸로 요거는 끝내겠습니다. 제가 일화를 한두 가지만 왜 북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90년대에 이제 가서 91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하면 지금 부위원장 하면서 할 것이 이제 대통령이 그것도 골바체프 얘기만 해도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너 골바체프가 만나고 싶어하는데 만날 거냐 그래서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골바체프를 초청을 해가지고 한 분은 카자흐스탄에서 한 분은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오랫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제가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기를 원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골바체프가 내가 지금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 클래스로스를 하는데 내 책도 읽고 내도 글도 읽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많이 공부하고 왔다. 그래서 요점만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골바체프 대통령 보고 지금 하는 페레스트로이카나 지금 클래스노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것이 엄청난 부작용과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해서 체제 불안정을 가져오게 된다. 그 이후에 골바체프 얘기는 뭐냐?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이념, 다시 해서 개국 투쟁에 의한 무산개혁 독재 그 체제 하에서 국가 기업에다가 자본주의 기업들의 동태적 요인이 뭡니까? Fiscal responsibility, 회계 책임을 해서 너 이거 적자 내지 말라. 그리고 이윤이 나면은 그 인센티브에서 돈 나눠주겠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기업 경영을 하는
경영권에 대한 확대를 해서 그걸 주면은 사회주의 국가 기업도 시장 경제의 기업과 같이 동태적으로 생산성을 발휘해서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통령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첫째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이념은 혁명을 위한 이념이지 경제 발전을 위한 이념이 아닙니다. 외연적인 생산 요소와 노동자를 계속 투입하면 외연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어도 그 빈곤 계급이 부유 계급으로 상승하는 그 내연적인 그런 경제 발전을 통해 내연적이라는 건 혁신, 경쟁의 효율성 그리고 그 모든 최신 정보의 활용을 통해서 그러한 경쟁력 제고,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내연적 경제 발전을 못합니다. 도대체 경제 발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왜 못하느냐? 무상계급인 definition, 정의에 따라서 자동차도 못 가지고 집도 못 가지고 기업이 국가화해서 기업을 하나의 공식화해서 기업을 인정하면 주식도 못 가지고 집도 못 가지고 자동차도 못 가지면 거기에는 중산기업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착취제조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일할 만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연적인 숫자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그 아주 어려운 빈곤층이 부유층으로 부상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바초프가 하는 얘기야. 야, 너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내가 그래서 나보고 전향해서 내가 보고 자본주의국가, 자본주의의 그 이념을 수립한 사람으로 나가보고 전향하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내가 공산주의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무한하게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죽었을 때 묘비에 내가 공산주의자로 갔다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내 말을 내가 듣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너 그렇게 뭐 한 2시간씩 그렇게 뭘 얘기했느냐. 골바체프 저 체제가 2년이 못 갑니다. 저기 붕괴됩니다. 저거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개혁의 그런 그 부작용이 개방을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경제 발전 못 하게 되면 저 체제. 그래서 그것도 야나해보라고 그 밑에 그 부대통령을 하는데 그 친구도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우리 고바체프가 8월달에 1991년 8월달에 소치에 가서 이 여행을 가서 휴력을 하는데 쿠데타를 크루체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보시면 조선일보에 나옵니다만 제일 전면에 황찬 교수고 그 대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48시간 안에 이것이 결론이 난다. 48시간 안에 쿠데타가 붕괴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카자흐스탄이 공산주의, 우리 대통령은 골바체프가 모스크바의 공산당 서기장을 하고 우리 대통령은 이 15개 공화국의 카자흐스탄의 지구당 공산당 서기장을 한 겁니다. 쿠데타가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다 그 얘기만 해도 1시간 안에 쿠데타가 끝나면서 대통령이 그 다음날 공산당을 불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서는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우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모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중국에 가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학교입니다. 그 간부학교를 제가 시장경제 서구식 대학을 뺏어가지고 제가 그걸에다 서구식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술친구입니다. 김종희. 그래서 제가 그 안가에 가서도 제가 그 술도 대접 받고 뭐 선물도 지금 가져와서 여러 가지 도장에도 주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만났는데 고난의 행군이 진앙이 돼서 95년서부터 96년, 97년에 96년에 절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비밀리에 북경의 캠페스키 호텔에서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부위원장이 나오고 두 국장이 나와서 사절대 나왔는데 제가 하루에 7시간씩을 강연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장님, 우리 공화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살 길이 없겠습니까? 개혁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개혁을 하면은 그 선생님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살겠습니까? 하는 것이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왜 골바체프의 개혁 개방이 실패했느냐, 카자흐스탄의 개혁 개방은 어떻게 되냐, 중국의 시장 지향적 다시리에서 사회주의, 그거를 시장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19년도에 레닌이 혁명을 할 때 그 전에 경제적인 발전을 하면서 기업이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을 하면서 엄청난 착취가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16살, 15살, 16살 먹은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할 때 앵겔스와 막스가 이건 아니다. 이 착취를 어떻게 하면은 근절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어디서 이 착취가 생기느냐? 가진 자와 없는 자입니다.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말씀은 반발인데 유산계급이 왜 생기느냐? 생산수단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생산수단을 뺏어야 되겠다. 땅도 뺏고 그렇게 해서 레닌이 혁명을 해서 한 것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계급 투쟁과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다 뺏고 생산수단을 뺏으면은 그걸 누가 그걸 생산자가 하나인데 국가가 하나밖에 돼 있습니까? 그럼 국가가 중앙 집권적 계획하에 모든 거 2천만 개, 3천만 개의 아이템을 책장에서부터 뭐 마이크로폰에서부터 자동차에서 탱크에서부터 이런 걸 다 생산하는 품목을 만들어서 중앙 집권적 계획에 의해서 생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얼마를 갖고 이거를 배급을 통해서 그게 관리주의 통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얼마를 받고 내가 무슨 직업에서 너 선생님 너도 안 돼. 저 자강도에 가서 너는 집단 농장이 이런 거를 다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그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를 통과하는 전체주의가 탄생한 5가지가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겠다. 이 5가지가 되는데 개혁을 하는데 핵심은 생산수단이 사회소유주가 되면 사회주의, 생산수단이 개인이 되면 시장경제. 물론 중국의 경우같이 사회주의가 같이 경험할 수 있다. 국가 기업이 사유기업과 공존할 수 있을 때 사유하지 않고는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체제 이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계급 투쟁이 공식 이념으로 있는 이상 사유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념이 바뀌어야 되고 그 정치적인 개혁이 왜 자꾸 댕성병이가 야냐 불평하지 마. 경제 개혁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 경제 개혁을 하려면 정치 개혁이 선행이 돼야 된다. 왜? 이거는 정치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헌법에 규정한 거를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은 김정일밖에 없어요. 없다. 김정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념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이 사유화가 되고 그러면 중앙 집권적 계획이 깨집니다. 그러면 배급 자기가 생산하는데 무슨 닭고기 주고 이거 바보 짓을 하느냐? 그러면 생산 이 관료주의 통제가 와해가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가 와해가 됩니다. 왜 와해가 되냐? 경제에서 지금은 다 통제되지만 중국처럼 이원화돼서 경제에서는 마음대로 활동해라. 정치는 그것이 그대로 공산당 독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2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은 대외 통제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사회주의 체제가 살려면은 세브란체 부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북한처럼 긴장을 고조하고 위기 조성을 하려고 적대적인 관계를 해서 계속 벼락과 외교를 해서 왜 우리가 못 사느냐?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한다. 적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가장 무서운 적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촉을 해야 됩니다. 벼락과 외교를 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느냐? 내일
미국 놈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벼랑끝 외교를 끄고 긴장과 위기를 고잡고 그가 부러집니다. 그 다음 또 뭐죠? 내적 통제기구의 가장 중요한 게 관리주의 통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배급을 해서 야, 너 쿠폰 왜 군인들이 가다가 3일 동안 연장이 되면 굶어 죽습니까? 왜? 쿠폰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 동안에 도착이 되는데 3일 동안 하니까 쿠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기차 타고 하면서.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왜? 그거 못합니다. 배급을 자기네들이 생산하는데 무슨 국가가 배급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개혁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해봤습니다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개방을 하게 되면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개발 기금이 필요합니다. 개발 기금을 통해서 사회 간접적 그 인프라에다가 추전하면서 120만 군대를 갖다가 다 100만 다 개혁시켜서 그거를 노동자들 동원해서 용역을 마련해 줌으로써 통제 그거를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건설이 돼야 됩니다. 인프라가 건설이 안 되면은 그리고 경제 발전이 급진적으로 10% 이상을 해야 탈북민들도 다 돌아오지 그 사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 그 서장님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발 기금이 없으면 하면을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호랭이의 목덜미 들고 뛰는데 지금 타고 뛰는데 놓으면 죽는다고 하십시오. 지금 계약하면 당장 망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태 부위원장이 그 선생님 역적이야. 우리가 나중에 화장실에서 말하는데 그러더라고. 아니 선생님 내가 우리 그거 가져가면 총살당해요. 그거 어떻게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북한에 총총을 받은 겁니다.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우리 남 박사님께서 김정일 위원장의 선택 이런 제목하에 이제 오늘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불편한 진술을 우리 교수님도 원장님도 계시고 이제 존경하는 남성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몇 가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8번째 뭐 미국에서도 작년에 나오고 금년에도 한국에서 나오고 뭐 논문 저걸 목록을 보시면은 이번에 49번째, 50번째 논문이 지금 마지막 논문은 중국의 시진핑의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 그 아티클은 왜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적이 김정이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을 경우에는 동연히 무기에서 퇴출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퇴출 연결이 된다. 그 아티클을 왜 김여정이 했을 때 왜 김여정이가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까지 그 아티클 마지막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냐면은 이 논문과 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에서 나온 학자들의 글을 다 읽어보고 세계에서 다 봤는데 단 한 사람도 북한 문제를 제대로 질문을 한 것, 질문이 없으면 대답도 없겠죠.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런 문제도 없어.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내가 만난 편지 써도 그 사람이 불편해하더라고. 도대체 당신 얘기가 한반대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에 남북한의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번영을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돈 퍼주면은 그냥 어떻게 언젠가 뭐 10년, 20년 후에 김정이나 김정은이 내가 뭐 아주 감동해서 핵을 퍼. 이게 10살 한건 애들이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고려대학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다 틀에 맞춰가지고 연구를 시킨 겁니다. 제가 세종대학에서 여름에 강연을 하고 뭐 전략연구원에서 강연하고 국회 입법위원회에서 강연하고 뭐
이 고려대학에서 연세대학에서 강의하는 스위스대 한 사람도 제대로 질문조차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20가지 질문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미국과 한국, 남한의 정책 목표는 다릅니다. 미국은 비핵화 자체가 목적이지만 남한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정착의 경제적 번영입니다. 그런데 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뭐 영국 폴란드 핵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삽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남북한의 대결 국면, 대결은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대결 적대적인 이념이 핵무기를 만들게끔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 핵이 없어져도 대결 국면을 미국이 비핵화를 실행을 해도 대결 국면은 더 악화됩니다. 이념이 세베나체 말을 비키지 않았더라도 이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주의와 같이 접목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 무슨 뭐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승화시킬 무슨 그런 그건 다 거짓말이고 뭐 정치 생명론에서부터 유형도 체제, 뭐 집단 체제에서 뭐 하나가 전체를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거는 한 사람의 가정의 직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다시에 대해서 절대주의적인 그런 그 하나의 예에 대해서 토탈리테리즘 그런 그 전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간은 하부에 적어는 사회주의 기본을 기구투쟁부사기구 사회주의 혁명이야.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느냐? 기구투쟁을 하게 되면 강력한 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해요. 그런데 개혁을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은 임금들이 벌려버서 뭐 가지고 협박을 합니까? 한국에다 어떻게 미국에다가 내일 백악관을 폭발시키게 뭘로? 총알 권총으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한 관계인데 거기에서부터 핵은 북한에 있어서 생존을 담보하는 전략적인 그런 자산 무역입니다. 그러려면 전략 그 뭐냐? 그것에 뒤틀어져 해서 억지력도 미국에 대한 억지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 정당성의 수단으로 이용이 됩니다. 위대한 그런 김정은 가문, 김정은, 김일성에서도 내려오는 가문이 이룩한 위대한 헌법에다 그런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의 그뿐만 아니라 병진 노선을 해서 야 남한이 50배나 높은데 우리가 재래식 탱크가 굴러가지도 않고 이거 뭐 비행기가 뜨지도 않는데 이거 6.25 때 이 가지고 지금 한국 36기 한 대에 뭐 1억 달러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이거 미국 19, 20기 이거 쓰지도 않는 거를 이거 되겠느냐? 그래서 작은 비용으로 한국과 군사 경쟁할 수 있는 건 핵무기다. 이렇게 돼서 핵무기가 생긴 겁니다. 핵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무슨 얘기냐?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benefit cost, 손익 분배상의 국제 영향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핵은 생존을 담보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북한이 기존민자 제가 그 선택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대통령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고 북한에 중국에 가서도 만나보려고 북한에도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야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게. 그래서 한 3년 전 얘기, 4년 전 2018년 얘기입니다. 2018년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박찬영 총장이 이렇게 해서 이철민 교수가 내 친구들이 다 계약도 했는데 너도 이 사람 말 듣고 계약해서 경제 발전해봐라. 그랬더니 북한에서 즉각적으로 연락이 와서 차관이 나한테 찾아와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합니다. 박 교수 기다리고 계십시오. 북한에서 대사가 와서 직접 그 비자들을 주고 박 교수를 그 북한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할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이의 입장으로서는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서
그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정통하면서 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생존의 개연성이 핵을 가지고 생존의 개연성보다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he's crazy 미쳤다 아닙니다. 김정은처럼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비핵화를 수용하고 핵 없는 국가로서 체제 생존의 개연성이 높아야만 반대로 얘기하면 핵을 보존함으로써 핵 국가로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체제 생존을 모색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북한이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해야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가지고는 체제가 유지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걸 비핵화라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자들이 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얼만큼 제재를 가해서 얼만큼 북한을 압박을 가하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 그 잘못된 질문이 잘못된 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탈구 전략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경제 체제 생존의 개연성과 가능성이 핵을 가지고 생존의 개연성보다 높은 전략을 찾아봐야 돼. 그걸 그렇게 한 사람이 다 그런 질문을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하고 답변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우리는 북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부터. 그런데 딴 사람들은 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미국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 미국은 그냥 비핵화만 되면 한국이 망하든 뭐 그건 관계 없어요. 물론 한국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지만 한국의 한반도의 안정 무슨 뭐 평화 경제 발전 무슨 경제적인 통합을 통해서 정치적 통합을 그런 데는 바이든 그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돌아가서 그 선택 위원장님을 내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불편한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들을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이유를 왜 이 체제가 2, 3년 안에 제가 말씀 아까 들어오면서 얘기했으면 5년은 유지가 안 됩니다. 이 유지가. 왜? 북한 그거를 알려면은 왜 사회주의 체제가 다 망했는데 아니면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사회 시장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생존을 가능했는데 어떻게 북한만이 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을까? 그 문제만도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자비한 수출. 다시 아시다시피 11년 죽으니까 김정일이 자가구조에 죽으니까 용처럼 모시는 일국 사람 5명이 다 숙주하고 1년 내에 200명이 다 숙청당해서 다 황천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핵개발입니다. 핵개발은 2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 대한 억지도 다 생겼지만 다시 얘기하면 벼랑과 외교를 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고 둘째로는 정당성의 수단으로 우리 위대한 우리 김정일 가문이 이런 그 정말 핵 강국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진 노선에서 한국하고 이게 안 된다. 20 GNP에 우리가 2.5% 6% 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하는데 이게 22%를 GDP에 써가지고 군사력을 해도 한국하고 이게 근처도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그거 보고서 삼성 그 전자 회사에서 1년에 수출량이 북한의 GDP의 10배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핵을 가지고 계시면 3년, 1, 2년 안에 이게 못 갑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그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 7, 8가지가 다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첫째로는 뭐냐?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를 보호하고 방패막이 하던 보호가 다 이제 없어져요. 경제적으로 첫째로는 자세한 얘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뭐 우리 남 교수님이 얘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2017년에 제재가 강화되니까 1년에 얼마가 되냐? 그 전에 많이 할 때는 수출을 대중 수출이 35억 달러 이렇게 했는데 2억 달러 내려갔어요. 2억 달러 내려가는데 수입은 20억 달러, 25억 달러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되니까 2018년, 2019년, 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64억 달러의 적자가 난 겁니다. 그걸 누가 믿고 줬느냐? 김정은이가 38호세에 비자금 자기가 관장하던 의회를 가지고 다 그러니까 의회가 텅텅 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송출도 인력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이 2억 달러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무슨 되겠습니까? 2억 달러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억 달러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석탄도 개발이 안 돼요. 왜 석탄이냐면 양수기를 해서 해야 200m씩이 물이 잠기는데 물이 끓어올리지도 못하고 이 발전기가 있어요. 물도 끓어오는데 발전기에 유리도생 발전기 그리고 뭐 굴착기도 없고 그리고 끓어올린 다음에 그거를 화차로 실려다 자동차 타이어도 만들 수가 없는 왜? 공물을 수입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발전소에 그런 비료도 생산이 안 돼. 그래서 그걸 그렇게 돼서 분석을 해보니까 12가지 왜 부패 만연 그 관리 공식 경제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관료 근로자의 임금은 50전세밖에 안 돼. 1달러가 안 돼요. 그리고 장마당에 하는 사람들은 거기 10배, 20배, 100배가 돼. 그러니까 이 소득의 격차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살아남은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시장화입니다. 하우르트 시장화. 중앙 집권 쪽에서 사유 기업을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약다면 약고 바보라면 바보인데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야 자꾸 나보고 생산수단을 갖다 사유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비나인 그냥 내리전에서 그러면 그냥 사발 사람들 그냥 국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그냥 임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서 우리 양 박사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와인을 하는 땅 국가 우리 거 좀 쓰게 하십시오. 노동점 이렇게 해서 와인 만들고 그럼 뭐 하는 지금 이번에 회사에서 배 하나 빌려 주십시오. 얼마냐? $10,000 그냥 뒤로 주시고 한 20명 선원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해서 다 그거 엔진 해가지고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가보면 반반씩 넣읍시다. 왜 문제가 되느냐? 첫째. 지하 경제가 70% 이상이 되니까 통제가 안 돼. 왜 통제가 안 되냐? 달러 쓰고 그리고 충격성이 없으니까 이놈이 돈을 얼마 번지도 얼마를 와인을 쓰는지도 디클레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제도 안 돼. 엄청난 비리가 확산이 돼.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 얼마를 벌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이고 그냥 내 사람이 돈 벌었다는데 한 20만 달러 내놨어. 이번에 그 아들이 뭐 했는데 지금 가구소에 갔다는데 돈이 20만 달러. 그리고 자기가 떼 거기서.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불편한 얘기 이게 살아남으려면 외적 통제 기구와 내적 통제 기구와 메커니즘, 컨트롤 메커니즘이 다 와야 되고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이게 위원장님 핵이라고 하는 거는 it's a defensive weapon. 이 방어력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핵탄두 지금 한 40개죠. 그러면 100개를 만들고 200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워싱턴을 칠 겁니까?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겁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너 남한 그냥 묵살시키고 초토화 만들려 협박은 할 수 있지만 심리적이야. 그런데 제재는 실질적이야. 그럼 하면 그래서 그냥 다 수출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원장님, 북한이 당면한 위기는 외적 위협으로부터 생긴 위기가 아닙니다. 내적 위협. 핵무기를 100개 1000개 만들어도 더 내적인 모순이 강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입니까? 이 북한이?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주체사상의 구현으로 창설되고 건설된 노동자의 지상학원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 모순, 이것이 정통성을 와해시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니까 통제기구가 다 그 메커니즘이 다 되니까 총살 그리고 엄청나게 테러, 공포의 수준을 높여 이거 가지고는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거 다니까 또 있습니다. 스몰 코얼리션 가지고는 이게 와해가 되어버렸어요.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는 아프리카의 뭐 잠비아처럼 그게 스몰 코얼리션 리더십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통치자가 엘리트 소수에게 야, 너 나 보위하고 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경제 특혜도 주고 뭐 아파도 주고, 그것이 소수 연대를 영어로는 스몰 코얼리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쁘니까 야, 그 돈 다 내놔. 야, 돈 주도 돈 다 내놔. 그러니까 그리고 너 돈 야 이제 못해. 다 뺏어. 그렇게 되니까 스몰 코얼리션이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위원장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 체제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정보가 공인되지 않은 이 체제 안정을 해치는 정보가 유입되는 것도 막아야지만 나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을 하루를 때 시장화를 허용하게 되면 따라서 사람들이 다 매일같이 아줌마들이 앉아서 단말기가 400개가 되고 400만 according to some information 단말기라는 거 휴대전화가 300만, 350만 대에서 400만 대가 되니까 지금도 우리 그 조카들, 뭐 우리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데 지금도 돈 주고서 전화하려고 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조금 더 가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은 이 게임은 막판 게임에서 아주 불리한 게임입니다. 왜?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협박하고, 야, 너 이번에 하면은 뭐 워싱턴 아니야 100원에 바이든도 내가 먹었잖아. 그렇게 협박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동원한 제재는 직접적인 겁니다. 시간이 가면 그리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도 북한이 석탄이나 그걸 그 일카드 상품이라고 우리 경작자들이 얘기하는데, 석탄이나 아니면 뭐 이 금덩어리나 뭐 이런 거 팔고 아니면 봉제해서 이렇게 팔아서 중국에만 의존해서 팔아가지고는 체제가 경제가 발전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착취제입니다. 엑스트랙티브 시스템이지 이게 인클루시브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빈민층이 부유층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아닙니다. 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 이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회주의 체제 그 위원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체제가 경제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7조치 이런 걸 자꾸만 하고 뭐 화폐 개혁을 하니까 점점 더 외국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비가 되어버린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이건 뭐 개도 아니고 이건 소도 아닌 그런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통치할 수 있는 거, 원장님이 원하는 게, 위원장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오늘 내가 죽으면은 그래도 내 처하고 딸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는 그래도 어떻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살아야지. 그거 안 됩니다. 기회적이 하게 되면 한 달도 못 가서 부기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내가 그래도 위대한 지도자로 어려운 그런 각박한 환경에서 이걸 극복하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이 잘 살겠다는 위대한 지도.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정면 돌파가 안 됩니다. 점점 더 어려집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버님께도 내가 그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협박해가지고 바꿉시다. 다
비대칭 무기에서부터 방무기 다 내놓을 테니까 왜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남북한의 군비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저 30억 달러밖에 안 되는 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국가가 어디 우리나라에 군사비만 440억 달러 쓰는데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뭐 가지고 경쟁을 합니까? 그리고 22%인데 50%를 GDP 쓴다고 해도 택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5개국하고 협상을 해서 평화 체제를 해서 남한이 북한이 붕괴될 때가 남한 사람들이 배불러 가지고 남한 북한 침공 안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붕괴될까 뻘뻘 뜹니다. 그러니 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저기 5개국 협상해서 다 내놓을 테니까 우리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내가 계산하기는 1년에 한 300억 달러. 그거 GDP에 해당. 왜 필요합니까?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휴직이 생기고 그러니까 경제 축구를 세게 만들고 인프라에다 투자해서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런 그 통제 기능을 강화를 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을 1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의 3만 4천 그 탈북민들이 다 돌아와서 경제 발전에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통성이 주체 사상을 구현할 구현자로서 정통성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래서 정통성이 보존이 그래야 위원장님께서 가셔도 애들이 파출부로 나서게 되고 부인이 길거리에 안 나서게 됩니다. 애들을 사랑하면은 펌페오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애들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부인을 둔 남편인데 얘들이 핵무기를 갖다 등에 업고 돌아다니는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남으려고 하면 지금 마지막 시간이 북한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를 바꿔서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은 핵 가지고 중국과도 마찰을 일게 됩니다. 내가 다 분석해 보니까 중국의 목적은 세계의 아주 초강국으로서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국가로 발전하게 되기로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통해서 하이잭을 한다든가 중국의 그런 그 원대한 그런 정치적 목표,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마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불안전 국가가 뒤뜰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 핵하기도 확산해서 한국도 핵사살하고 미국이 택티컬 뉴클리어 웨폰 디플로이 한국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로서의 세계 생존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요. 남 박사님 이걸로 제가 끝내고 질문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위원장님이 살아서 체제가 승계를 해서 하려면 체제가 왜곡된 체제를 개혁을 해서 왜 중앙은행도 없고 그 있으면 그 역할을 시중은행도 없고 모든 기구 개편을 다 해야 되는 조세청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인력 개발에 투자만 한 5억 달러 들어갑니다. 10,000명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보내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다 내놓을 테니까 중국하고 내가 시즌표현대로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야 너희 그 어디 보면 내 형제 아니냐 그러니 너 개혁 개방해서 경제적으로 해야지. 지금 그 체제는 유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왜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이 성공할 수 없었느냐 또 제 책을 보시면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한에 돈을 암만 줘도 경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계속 보면 보세요. 5만 명, 5만 3천 명 얼마 듭니까? 1년에 170달러 곱해보세요. 1년에 한 1억 달러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노동자가 얼마 받습니까? 이 10% 20%못 받아요. 나머지 어디 들어갑니까? 그 김정은 그 39호실을 들어가요. 그거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김정은이가 뭐 수사든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핵무기 만들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다 이거 우리 그 전에도 내가 뭐전 대통령한테 다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냥 주면은 표수로 쓸 생각이 뭡니까? 뭐 이산 가족을 하고 뭐 돈을 퍼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감화해서 이 다음에 뭐 한 10년 그게 문정인 말때 제가 그런 설명을 했더니 아이고 선생 선배님 이거 우리 못합니다. 우리가 쫄짝입니다. 우리 이거 못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있으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말카라요. 미국 설득하고 중국에서 도와달라. 중국이 없어는 안 됩니다. 중국의 협력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우리가 북한이 개혁해방을 해서 안정이 되면은 정착이 되면은 미군은 철수한다. 왜? 미군은 북한의 억지력을 행사하게 와 있는 거지 중국을 견제하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군의 도움을 주고서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도 물론 미국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 이익을 봤을 때 그 개혁해서 우리가 잘 살면 미국을 나가라. 내가 왜 우리가 돈을 주고 미국이 왜 있냐? 있어야지 중국. 우리는 중국 견제하고 관계. 그리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해가지고 미국 내보내고 물론 지금 내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평화 정책에 대해서 그 미국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원장님 왜 미국이 필요합니까? 제가 무슨 미국에 대해서 뭐 원하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기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셔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 하지 듣지 말고 또 하신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좀 질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 문제를 가지시고요.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한 50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역사학적 고찰, 정치적 고찰, 경제적 고찰 이거 그리고 북한의 그 체제의 그 변혁 과정, 본질 이거를 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좋은 그런 그 지도자, 그러니까 그 연구 교수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비해서 리턴 이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전문 과목을 잘못 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아주 그 뭐랄까 몸매하고 좀 무지한 사람이나 몇십 년씩 매일 몇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아침에 뭐 6시에 뭐 추워도 나가서 운동하고 3시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쓰든지 이걸 해서 북한 사람들 이게 북한이 망하게 되면 한국도 같이 따라서 망합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밉지만 북한이 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주체 사상 그 이념의 기반은 계급투쟁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대외 정책이 foreign policy가 그 말하자면 친선과 협력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국을 보세요. 뭐 대통령하고 시진핑이랑 탱쇼핑하고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저 다모이 저 원래 보세요. 어디 뭐 계급투쟁에서 뭐 제국주의자들이 뭐 한국 철학 이렇게 합니까? 미국 뭐 철학입니까? 안 한다고. 도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렇게 되죠.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십몇 년 전에 통영에서 한번 뵀습니다. 뵀어요. 네, 그때 아이고 제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할 때라서 이렇게 키노스코 치료를 하게 됐어요. 네, 가시에서 반갑습니다. 그 재밌는 말씀 역시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직접 그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니까 저희 학자들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감을 던져주는 말씀을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한 가지 하고 금방 식사 시간 넘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총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북한 발전 방안 있잖아요, 그죠? 이제 회기를 하고 이렇게 국제사회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고 계획 개방으로 가서, 그죠? 북한이 발전 그 방식으로 가면 이제 남북 관계도 잘 평화 체제가 완성되고 미군도 빠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원하는 방안인 것 같아요. 누가 원하는? 중국이요. 아, 중국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물론이죠. 같아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잠깐만 청장님, 미국은 안 나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하. 미국은 나쁘고 중국은 착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북한 핵 문제는 남북 문제가 아니고요.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독립변수로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남북 간에 아무리 타협하고 협의하고 논의한들 이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That's a wonderful question and 예, 예. wonderful. 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지난번 하노이하고 싱가포르 회담 했을 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쫄았어요. 쫄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남북미로 해가지고 미국 주도에 한반도로 가까워서 미국이 북한을 주도해서 엄청나게 그거는 긴장했고요. 그 말하자면 지금 본론에서 말씀하신 데서 조금 이탈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그 얘기가 다 근데 또 맞는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을 몰아낸 중국 주도의 한반도 판을도 원하는 이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나쁘고 중국은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강대국들의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국가 이익을 둘러싼 경쟁 관계라고 보고요. 그걸 객관적인 현실로 직시를 해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대로 나온다고 보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것도 그 얘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게 제 질문이 있어요. 예, 첫째는요. 제가 지금 중국 문제를 중국 시진핑의 대북 정책을 하면서 지금 똑같은 문제들을 지금 아주 신중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첫째 얘기는 뭐냐? 시진핑의 입장으로서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오버라이딩 파리스 오브젝트는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미국을 제압하는 최상의 강국 그런 국가를 발전시키는 게 시진핑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의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관계의 발전, 관계 발전에 다시 얘기해서 종속 변수로서 그 주대 북중 관계가 미국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전이 일어나서 안 된다. 제가 제대로 한국말로 표현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뚜렷한 그런 목표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벼랑끝 외교를 하면은 그렇게 되면 하이제킹을 해서 북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 중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벼랑끝 외교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종속 변수에서 북중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에 하나의 종속을 해서 이것이 서버디네이션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개발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런 아주 엑스플로시브한 그런 핵 개발을 해서 한반도에 불안정을 오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 관계에 악영을 그거는 시진핑이가 허용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일 자세한 좋은 방법은 북한이 경제 개혁 개방을 해서 중국식 개혁을 하든 비슷한 제가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 경제 발전하는 것이 북한이 중국 블록에서 미국의 경영력
억제에 영향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미 주둔 사령관이나 비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야 북한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자. 그런데 북한 그렇게 그냥 단순 논리로 해서 그러면 우리 우방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우리 쪽에 와서 중국이 견제하는 그런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피상적인 얘기라. 왜 피상적이냐? 지금 인권유린과 그 마피아 국가인데 그 한국을 놓고 북한을 갖다가 미국의 우방으로서 끌어들여서 중국에 대한 하나의 그 견제 세력으로 북한을 갖다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끌어안는다는 것은 그냥 이념 그냥 하나의 객관적이랄까 피상적인 그런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적인 그게 이제 한국 주둔 사령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야 그거 간단하지 않느냐 그 김정은이 우리 쪽으로 오겠다는데 그 끌어들이고 그래서 체제 안전 보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주면은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우리 블록에 들어오는데 그거는 실제 아마 남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가능성은 덜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까 좀 딱 말씀을 드렸으면 또 한 가지 얘기입니다만 핵하고 관계없어요.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념 국가의 경제 발전,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이념의 핵심은 계급 투쟁에 의한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것이 있는 한은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전쟁도 그래서 일어났어요. 핵하고 관계가 없어요. 핵이 물론 거기 역할을 합니다만 나쁜 놈이 강도인데 강도가 칼을 가졌느냐 권총을 가졌느냐 아니면 뭐 수류탄을 가졌느냐 이런 문제지 강도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변하기 전에는 기독교를 변해서 참여하기 전에는 강도야. 테러리스트. 다시 여기서 마약 중독자 돈 안 줘도 그 떨어지면 또 야 돈 안 해놔? 그럼 너 죽고 야 걔도 죽이고 너 뭐 부인도 죽이고 뭐 애들 그런 거랑 똑같은데 아주 좋은 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능성을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그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군이 28,000명 얼마 있다는 것은 한국의 남북한의 알력을 통해서 일본도 재무장을 시키려고 그러고 중국의 견제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냥 언더 더 테이블 제 프라이어티로 보면 쉽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남북한의 알력을 미국이 중국의 헤게모니, 중국의 영향력,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컨테이너하고 중국의 그걸 갖다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뭐 그냥 놔도 뭐 북한이 뭐 핵금 이렇게 100개 만들어. 그리고 야 이거 해가지고 일본 사축하고 한국도 해서 자꾸만 첨단 무기 갖다가 디플로이하고 전개하고 그리고 야 중국한테 해놨는데 한국도 참여하라고 일본 재무장 시키고 다들 뭐 호주 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논문 제목으로서 좋은 논문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다. 그렇게는 생각 그렇게 그런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소기주 교수님? 네, 먼저.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 저도 역사했습니다. 예. 공부를 못해가지고 저 인권대학은 다녔습니다만 저때 그때 다닐 텐데. 총장님 말씀 중에 되게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결국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자기가 계속 이제 갖고 싶은데 하여튼 지금 북한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일제 강점기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항일 무장 투쟁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외세로부터 조국을 수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대로 결국 저는 이제 지금 사실 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인민들의 삶, 결국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민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여를 했을 때 김정은 같은 경우에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까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생각이라고 지지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 어떤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항일 무장투쟁을 비롯한 외세로부터의 국가를 수호하는 이거에서 그 인민들의 어떤 삶 쪽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9년 사회주의 체제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본받아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김정일, 김일성에서 보내놓은 북한밖에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공평에 소외가 없는 모든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고 하는 노동자의 지산을 나감을 창출했다. 거기에 정통성이, 그리고 외세, 한국은 그 뭐냐, 군대들 와서 그거 한국 그 국가야 그거 뭐 미군들이 와서 그 없으면 다 하루아침 무너질 나라 그 무슨 국가야. 우리는 그래서 중국도 레네게이트, 우리를 배반했다. 왜? 사회주의 체제를 버렸다. 왜? 시장 사회주의, 시장에서 사회화해야 다 했기 때문에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고요하게 정통성 체제, 다시 얘기해서 사회주의의 구현을 통해서 지상가공, 노동자의 지상가공을 창설, 소외가 없고 외세의 지배가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든 것은 북한이다. 그래서 정통성이 그 주체 사상, 사회주의의 이념을 구현한 유일한 국가에, 그게 정통성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 가서 보니까 아니 사회주의면은 아니 생산수단이 국가가 해가지고 아니 생산을 해서 중앙집권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말이야. 생산이 안 되니까 분배를 해가지고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다시 생산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확대를 해나가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게? 이게 사회주의입니까? 이게 사회주의라면 아니 그 국가가 생산을 해서 중앙집권도 계획하에 그 배급을 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배급제도 못하고 이거 다 굶어 죽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 정통성이 이게 안 됩니다. 이제 2대째 내려오면서 위대한 주석의 후광이 이제 그 이상 보루로서의 실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은 정통성을 그냥, 그리고 테러, 공포에서 매일같이 오늘 10명 쏴주고 내일은 20명 쏴주고 모레는 30명 쏴, 50명 쏴, 그렇게 해서는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고수하는 한은 미국이 죽어도 제재를 안 풉니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이게 유엔 제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무도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면 돌파를 해서 허리띠를 조명하던 면 가지고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년에 2억 달러밖에 수입을 못하게 되면 점심을 언제 먹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은 붕괴되는데, 지금 그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과 같이 그냥 허구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지상 노동을 하고 소외가 없고 우리는 뭐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잘 사는 골고루 하고 이런 거는 이게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기의 첫째가 이념의 구현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현실 간의 괴리와 이 모순이 너무,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아무도 지금 가서 내가 정말
위대한 지도로서 내가 주체상을 구현해서 노동자의 지상낙원을 창출했다. 그거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그 체제 위기의 하나의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 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대사님. 예, 예. 그 총장님 북한의 산길에 대해서 원인에 좀 빈정을 제안도 했고 뭐 전략을 이렇게 가르쳐주셨고 그다음에 주장을 하셨는데요. 김정은도 그 총장님의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결국은 2018년 그렇죠. 싱가포르 그렇죠. 양국 정상회담이고 근데 거기서 나온 그 성과로 공동 성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새로운 관계, 뉴 릴레이션스를 근데 전면하게 다 커미트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그 항구적인 평화체를 갖추기 함께 노력한다. 또 세 번째로는 북한이 그 4.27 선언에서 양국 남한하고 합의했듯이 그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노력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는데 결국 세월이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런 논리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파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조약이 아니고 이제 신사협정이니까 그런 어느 한쪽이 파기한다고 그래요. 파기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걸 공개적으로 파기한다 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협정을 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간헐적이지만 꾸준하게 북한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북한의 그런 집에서 나오는 징후라든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뭐 가까운 장래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는 않을 것 같이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때 나오면 결국은 그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양측의 협상의 목표이자 어젠다가 될 거예요. 거기서 출발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그 세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주고받기를 하면서 그런 그 작동 메커니즘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저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또 미국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한 100년, 200년 전에 소장수하고 서로 팔 사람하고 서로를 이제 살 사람 간에 거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소를 가지고 팔 사람은 이놈이 소를 가져가고 돈을 안 줄 거, 돈을 줘야 될 사람은 돈을 받고 소를 안 줄 거니까. 아주 단순하면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작동 메커니즘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양측이 다 원하는 바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심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광규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점심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 도착합니까?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으면 예. 그 점심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그 지금 그 점심을 그 저걸 하죠. 분배를 해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예. 하는데 우선 그 분배하는 동안에 그 코멘트를 우리 대사님께서 하셨는데 첫째는 소를 팔려는 사람이 소를 얼마에 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왜 여러분들께서 추적을 연구를 하셔야 되느냐면 북한은 탈북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막말 얘기. 그렇기 때문에 왜 남한이 주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남한하는
사활이 달린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지만 미국에는 변방의 하나의 조그마한 지역적 위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야 트럼프가 앉아가지고 야저 비핵화 하면은 뭐 아주 밝은 미래를 보장하게 밝은 미래가 뭡니까 모르는 거야.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청사진을 해서 너 이거 보면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하는 것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비핵화를 통해서 이 생존이 계속 그 탈구 전략이 나와야 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평화 프로세스니 뭐니 무슨 앉아가지고 야 너 뭐 풍계리 하면은 요거 하고 이거는 무식의 극치입니다. 왜 무식의 극치냐? 미국은 제재를 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당근과 채찍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대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야 너 풍계리 하면은 유엔 총리에 가서 유엔에 가서 안보리 가가지고 야 우리 풍계리 뭐 해서 뭐 지금 야 뭐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뭐 제재 중에 그냥 인력 수출만 그냥 허용하자. 그리고 또 이게 말한 대로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그 협약, 국제 기구의 수단이 미국의 조종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지가 말. United States cannot control 그 유엔 안보리라는 국제기구 하나만 반대하면은 이게 가결이 안 돼요. 부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수단을 가지고 너 북한이 이렇게 하면 요거 해주고 요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제재와 채찍의 수단을 그걸 가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프로세스에서 뭐 요거 하면 뭐 저거 하고 이거는 그건 뭐 그 아이도 장난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미국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왜 일관화를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미국이 그런 제재 수단을 가지고 너 요거 하면 요거 해주고 요거 하면 요거 하고 요거 하면 그런 시간도 없고 또 미국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미국이 당근하면은 체제 뭐 평화 조약에서부터 뭐 돈을 내는 거 한국이 내놔야 되고 중국이 뭐 체제 안전 보장 이런 모든 그 수단이 미국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면 그 적봉해가지고 지금 뭐 호들갑이 뜹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걸 풀려면 한국 학자들이 나와서 북한에다가 우리는 북한이 망하는 거 원치 않는다. 살려면은 탈구 전략을 해서 비핵화를 수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에 나와서 이거 줄게 밝은 미래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핵 비핵화 밝은 미래로 연결이 안 되면 북한은 망합니다. 암만 믿지만 김정일보가 너 주고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대사님이 잘 좋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옵니다. 말씀 마무리 지으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체제 생존의 개연성 확실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안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원하는 것이 자기가 오늘이라도 건강이 나쁩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 딸과 아내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려면 개혁을 합시다. 그 체제는 아무도 보전이 안 됩니다. 다 체제가 망해서 이게 거대한 실험이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 돌아가시면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끌고서 뒤안비 역사의 뒤안비로 사라집니다. 애들이 다 길거리 나고 파출부로 나오게 됩니다. 예, 우선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 총장님의 자연스럽게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요즘 얘기는 제가 위촉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위촉장 성명 방찬영 소속 김해대학교 총장
기하를 고려대학교 아세안 문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고려대학교 아세안 문제연구원장 이진아. 좀잘 찍으세요. 젊게. 예. 가짜 카메라 아니죠?